새끼 고양이는 섬 마을에서 편의점 쓰레기를 골라 먹는 길냥이 어미의 3남매 중 하나였어요. 어미가 젖 먹이는 것을 중단하고 떠나자 3남매도 살아야 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가장 튼튼한 어미를 닮은 노랭이는 편의점 뒷집에, 잘 달리는 점박이는 산으로 갔어요. 부실한 새끼 고양이는 노랭이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7월의 햇살이 도로 위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섬에는 관광객들의 차가 꼬리를 물고 다녔어요. 편의점에 사람들도 많아져서 노랭이와 새끼 고양이는 밤에만 편의점으로 갔어요. 어느 날 새끼 고양이는 편의점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길을 건너다 머리를 차에 쳤어요. 쓰러진 새끼 고양이를 지나가던 사람이 풀숲에 눕혀줬어요. 새벽이 되자 새끼 고양이는 한쪽 눈만 뜨고 콩밭에 숨었어요. 길냥이들의 대장 고양이가 잠든 새끼 고양이의 머리와 뒷발을 물었어요. 고양이의 비명소리를 들은 밭주인 할머니가 돌을 던져 대장 고양이를 쫓았어요. 새끼 고양이는 절룩거리며 밭을 지나 그물 울타리가 쳐진 시골집 뒤뜰에 철쭉나무 밑으로 숨었어요. 두 밤이 지나고 새끼 고양이는 사람들의 소리에 눈을 떴어요. 살아있어. 한쪽 눈은 부어서 떠지지 않네. 철쭉나무 담장 뒷밭으로 나가던 엄마와 딸이 새끼 고양이를 내려다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 소리를 질렀어요. 얘가 목도 다쳤나 봐. 목소리도 이상하네. 상태를 모르니까 일단 만지지 말고 지켜보고 있어. 딸과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엄마가 집으로 갔어요. 딸은 움직이지 못하는 새끼 고양이를 지켜봤어요. 엄마는 장갑을 끼고 그릇에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새끼 고양이를 조심히 만져봤어요. 머리만 다쳤나 봐. 왼편 뒷다리는 약간의 피가 말라 있어.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남아있던 딸이 일회용 수저로 저항하는 새끼 고양이 입 주변으로 물을 조금씩 적셔줬어요. 엄마는 해열 소염제를 물에 섞고 주사기에 담아와서 새끼 고양이에게 먹였어요. 3일이 지나고 새끼 고양이는 절룩거리며 움직이게 됐어요. 하지만 새끼 고양이는 딸과 엄마가 나타나며 철쭉나무 밑에서 앙칼지게 저항했어요. 날씨는 더 더워지고 배도 고파서 새끼 고양이는 딸과 엄마가 놓아주는 물과 생선이나 고기 냄새가 나는 죽을 먹었어요. 가끔 멸치를 떨어뜨려주면 머리만 먹었어요. 엄마, 얘가 머리만 먹어. 아마 턱도 다친 것 같아. 그리고 해가 더 따가워져서 이제는 집 안쪽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화를 많이 내네. 아마도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아. 이제 조금씩 움직이니까 오늘부터 밥그릇을 집으로 오는 길로 서서히 옮겨 놓을까? 엄마와 딸은 이렇게 말하고 밥그릇을 현관 쪽으로 가까이 옮겨 놓았어요. 3일이 지나고 새끼 고양이는 밥그릇을 찾아서 현관까지 나오며 사람들의 소리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며 철쭉나무 밑으로 가서 숨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새끼 고양이는 아침이 되면 현관 앞에서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 사이 새끼 고양이와 가족이 된 엄마와 딸은 새끼 고양이가 고기보다 생선을 그리고 새우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새끼 고양이는 현관문이 열리면 꼬리를 고추 세우고 야옹 거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현관을 나온 딸이 대답하면 새끼 고양이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밤사이 있었던 일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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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며
딸과 엄마의 발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는 못하게 했어요. 딸은 대하를 좋아하는 길냥이에게 집냥이가 된 기념으로 성을 넣어서 이나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딸과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나비는 담장에 앉아서 하늘과 넓고 푸른 밭을 봤어요. 집냥이에서 낭만냥이로 변하고 있었어요. 수다장이 낭만 이나비는 자기의 푹신한 집이 아닌 집으로 만든 몽당 빗자루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잠을 잤어요. 영! 크! 한밤중에 나는 고양이들의 고성에 엄마와 딸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동네 대장 고양이가 이나비를 물고 사람들이 나오자 담장 위에 앉아 있었어요. 딸은 이나비를 잡고 엄마는 신발을 들어 담장에 던졌어요. 대장 고양이가 담장을 넘어 사라지자 엄마는 대문으로 나갔어요. 대장 고양이는 건너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이곳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손에 들고 나온 돌멩이를 던졌어요. 조롱하듯 움직이지 않던 대장 고양이가 돌이 가까이 오자 일어나려다가 뒷다리를 맞아서 힝청거리며 편의점으로 달아났어요. 이나비는 마루 밑에서 나오지 않다가 엄마가 대문을 닫고 들어오는 소리에 마루 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다리를 다쳤고 다쳤던 눈을 다시 뜨지 못했어요. 엄마와 딸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약을 먹여서 이나비가 좋아하는 종이박스 안에 빗자루와 함께 넣어줬어요. 다음날 이나비는 담장도 오르지 못하고 신 목소리로 수다를 시작했어요. 밤이 오자 이나비는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나비, 큰 놈이 오면 낮게 야옹 거리거나 저기 마루 밑에 숨지 말고 야옹 하고 크게 이렇게 야옹 이렇게 알았어? 그럼 우리가 뛰어나올 거야. 알았어? 크게 야옹. 이나비는 대답도 없이 엄마가 온몸으로 목소리로 알려주는 것을 봤어요. 야옹! 야옹! 엄마는 불을 켜고 딸과 동시에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덩치 큰 대장 고양이가 놀라서 마당에서 아직 담장을 넘지 못했어요. 준비한 돌을 던졌어요. 퍽! 하지만 덩치 큰 고양이는 담장을 넘어 밭에서 엄마와 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와 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덩치를 크게 보이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어깨를 고추 세우고 삿각 곡괭이를 들고 대문을 나가 가로등의 그림자가 길게 보이는 방향으로 서서 우우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대장 고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도망갔어요. 엄마와 딸은 돌을 소리나게 바닥에 던졌어요. 담장에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나비는 엄마와 딸이 들어오자 엄마의 발등에 머리를 비비며 엎드렸어요. 이나비는 그 밤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용했어요. 이나비, 너를 보호할 만큼 얼른 자라. 알았지?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자 이나비는 야옹 야옹 거리며 딸과 한참 수다를 떨었어요. 엄마와 딸은 잠시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엄마는 개만 키우는 앞집에 고양이 사료를 부탁했어요. 이나비는 아침마다 밥을 주러 오는 앞집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종일 묶여있는 작은 개 뭉실이는 이나비에게 사료를 양보해주며 같이 잤어요. 엄마와 딸이 돌아오고 이나비를 불렀지만 이나비는 모른 척하며 주변을 맴돌다가 부르지도 않으면 도로에 누워서 엄마와 딸이 놀라 소리 지르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딸이 밖으로 나가면 앞집, 옆집, 뒷집을 돌아다니며 야옹야옹 수다를 떨고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이제 동네 건달 이나비가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엄마는 마루의 냉장고를 열었어요. 야옹! 건달 이나비가 처음으로 냉장고 자기 칸의 새우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새우를
이나비 그릇에 줬어요. 건달 이나비는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들리며 어디선지 나타나서 멸치와 새우를 먹고 갔어요. 때로는 남겼다가 다시 와서 먹었어요. 겨울 여러 밤을 시골 동네는 빈밭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의 애잔하고 날카롭고 골골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밤에 엄마는 창문을 열다가 눈을 맞으며 언덕에 앉아있는 이나비를 봤어요. 이나비, 감기 걸려 들어와. 어서 들어와.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이나비는 살짝 곁눈질을 하며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엄마는 뒤뜰 철쭉나무 밑에서 고양이들의 앙앙거리는 소리를 밤새 들었어요. 그 밤 이후 엄마는 철쭉나무 밑에 있다가 엄마를 보면 달아나는 노란 고양이를 봤어요. 엄마는 수도가에 밥그릇 하나를 더 놓아줬어요. 딱 10걸음 앞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노란 고양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릇의 것을 땅바닥에 엎어서 먹었어요. 엄마는 냉장고에 멸치가 눅눅해서 봉투를 꺼내 넣고 말리는 망을 가지러 창고에서 나오다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노란 고양이를 봤어요. 마당에는 멸치가 고양이가 간 길로 쏟아져 있었어요. 엄마는 나무 조각을 잡아 노란 고양이가 가는 앞으로 던졌어요. 노란 고양이는 입에 물고 있던 멸치 봉투를 넣고 옆집으로 달아났어요. 이 모습을 담장에 앉아 지켜보던 이나비가 멸치를 줍는 엄마 곁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나비, 너의 여자친구를 어쩌지? 엄마의 무릎에 이나비는 야옹. 엄마는 주운 멸치를 작은 봉투에 넣고 이것은 이나비가 두고두고 먹어야겠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냉장고 이나비 칸에 넣자 꼬리를 세우고 야옹거렸어요. 엄마는 이나비 밥그릇에 멸치를 줬어요. 이나비는 그릇의 겉을 먹고 호련히 담장을 넘어 동네 건달 이나비로 돌아갔어요. 노란 고양이는 이나비와 철쭉나무 밑에서 옹알거리며 놀다가 먹을 것을 주며 땅바닥에 엎질러서 몰래 먹었어요. 이나비는 노란 고양이의 모습을 담장에서 항상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나비, 너의 여자친구는 도둑고양이인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옹. 이나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생선을 구우려고 숯불을 만들었어요. 이나비와 노란 고양이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는 구운 생선머리를 각자의 밥그릇에 줬어요. 이나비는 맛있게 먹고 담장으로 올라가서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릇의 것을 먹지 않고 바라보는 노란 고양이가 불쌍해서 생선머리를 노란 고양이 앞에 땅바닥으로 던져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생선을 접시에 담으려고 아궁이에서 접시가 놓인 곳으로 몸을 돌렸어요. 갑자기 이나비가 담장을 뛰어내리고 고양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이나비가 석쇠에 생선을 물고 있던 노란 고양이를 물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노란 고양이는 생선을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이나비는 다시 담장에 앉아서 주변을 살폈어요. 이제 동네 건달 이나비에서 동네 보안 이나비로 변신했어요. 다시는 노란 고양이가 철쭉 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밥 먹었어?